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프 마케팅입니다. 혹시 블로그에 글 쓰실 때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왜 내가 쓴 글은 검색해도 안 나오지? 나보다 대충 쓴 것 같은 저 사람 글은 왜 맨날 상단에 있는 거야? 열심히 썼는데 노출이 안 되면 힘도 빠지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의 발행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네이버는 여러분에게 몰래 성적표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블로그 지수라고 부릅니다.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했다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성적표, 즉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 가장 쉽고 빠르게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쓰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점수를 주는 기준부터 반대로 애써 쌓은 점수를 깎아먹는 최악의 습관까지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밤새워 쓴 내 소중한 글이 묻히지 않도록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이게 활동성 지수라는 이름으로 실제 점수에 반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문을 연 가게가 있는데 주인이 언제 문을 열지 모른다면 손님을 보낼 수 있을까요? 신뢰가 안 가겠죠.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아직 쌓인 데이터가 없는 초기 블로그일수록 나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가능하면 적어도 주 3회는 꾸준히 포스팅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꾸준히 글을 발행하는 블로그에게 활동성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이게 초기 지수 상승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미 없는 일기나 끄적임으로 횟수만 채우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정한 블로그 주제와 연관의 양질의 글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게 블로그를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웃 관리입니다. 내 블로그에 이웃이 많아지면 인기도 지수라는 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웃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댓글과 공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초보 블로거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아무리 글을 써도 검색이 안 되니까 방문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가게가 골목 구석에 있어서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야겠죠. 블로그에서는 그게 바로 먼저 다가가는 소통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블로그를 찾아가서 이웃 신청도 하고 진심 어린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내 블로그에 놀러와서 댓글도 달고 공감도 눌러줍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네이버에게 이 블로그 꽤 인기 있네? 라는 신호를 주게 되고 결국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기계적으로 달 보고 갑니다. 서있주해요. 이렇게 영혼 없는 댓글만 달고 다니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평균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방문자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오래 읽느냐입니다. 네이버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넘은 평균 시간을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블로그 고수분들은 체류 시간이 2분 30초에서 4분 정도면 아주 훌륭한 블로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글을 오래 읽을까요? 가장 쉬운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글자 수는 1500자 이상, 사진은 15장 내외로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순히 양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분량이 되어야 읽는데 2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제를 시리즈로 연재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1탄을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2탄 맛집편도 궁금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같이 올라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글 쓰고 소통했는데 지수가 오히려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죠. 밤잠 줄여가면서 1일 1포스팅 했는데 저품질에 걸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이버가 싫어하는 내 블로그 점수를 갉아먹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보세요. 먼저 과도한 키워드 수정입니다. 글 발행하고 나서 이 키워드 넣으면 순위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수정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초반엔 욕심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글을 발행하고 나서 상위 노출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제목이나 키워드를 수정하면 네이버는 이걸 조작 행위로 의심합니다. 심하면 아예 검색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오타 수정 정도는 괜찮지만 순위 욕심 때문에 글을 계속 고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부터 맞춤법 검사까지 꼼꼼히 마치고 발행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제목의 특수 문자 남발입니다. 눈에 띄려고 제목에 별표, 하트, 심표 이런 거 잔뜩 넣으신 분들 계신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대괄호나 슬래시 같은 특수 문자를 많이 쓰면 스팸성 홍보글로 오해받아서 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또 문장 중간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찍으면 네이버 로봇은 문장이 거기서 끝났다고 인식해요. 뒤에 있는 키워드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린넨 셔츠가 너무 예뻐요처럼 키워드 뒤에 도사를 붙이는 것도 피해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여름 린넨 셔츠 추천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내는 게 검색 반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성 글쓰기입니다. 제목은 피부 좋아지는 습관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 습관 이야기는 없고 건강식품 광고만 잔뜩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배신감이 되겠죠.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실 겁니다. 이러면 체류 시간이 확 떨어지고 네이버는 이걸 나쁜 문서로 판단합니다. 링크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링크를 넣으면 어뷰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제목과 본문 그리고 링크까지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복잡하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난 일주일간 작성한 글들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제목에 들어간 불필요한 특수 문자를 다음 포스팅부터는 모두 빼보세요. 그리고 오늘 작성하실 글은 평소보다 사진을 3장 더 넣고 글은 조금 더 길게 써서 체류 시간을 10초라도 늘려보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처음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기본 원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는 반드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점수를 받는 글쓰기를 하셔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블로그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